청년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난 세상 이야기, 청춘만세가 전하는 청춘의 사연 진심이 닿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 FM 청사진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 FM 청사진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회예요? 야. 네, 청춘만세에서는 고향영상미디어센터 2019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에 거쳐 청사진을 진행합니다. 청사진은 청춘의 사연 진심이 닿다의 줄임말로 매 회차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청년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청춘만세 멤버인 주현이 형 그리고 고정 게스트 이은주님이 청사진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아가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청춘만세 청사진에 여자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임주현입니다. 인사가 좀 새로워졌네요. 전 매번 바꾸려고요. 괜찮았어. 네. 안녕하세요. 청춘만세에서도 비타민이었고 여기서도 비타민이었고 오늘은 더욱더 비타민 할. 아무것도 해봐야죠. 싫어요. 비타민 할 거예요. 비타민 뭐 A, C, 비타민 A, B, C, D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사진 3회에도 게스트 분이 함께하는데요. 또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2회에 이어서 오늘도 수원에서 달려온 일산을 사랑하는 남자. 예, 일산이 너무 좋은 수원 사는 히든싱어 시즌5 슈퍼레디사이 김성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산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성인이 형도 사실 수원 토박이에요. 이 정도면 네, 거의 수원에서 먹고 자고. 네, 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까지를 다 다른 4개의 구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맨날 스스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SOS, 이제 선 오브 수원이라고. SOS, 선 오브 수원. 예, 제가 바로 진정한 수원의 아들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오늘은 잠깐 이제 다른 친구네 집에 왔습니다. 일산. 예. 일산 너무 좋아요. 예. 그 수원과 일산의 느낌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사실 수원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동네예요. 다이나믹하죠. 네, 다이나믹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철 군이 놀 때는 꼭 수원으로 오죠. 그런 다이나믹함이 있군요. 굉장히 다이나믹. 일산은 놀 데가 없다고 맨날 투벅투벅하다가 요즘에 좀 좋은 뭐 하나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없어가 생겨서 근데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오늘 한번 가? 제가 또 별을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밤에 가야지 그렇지. 별자리 좋은 데 하나 생겼죠. 밤에 가면 좋은데 끊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끊는다고? 참는 거죠. 남자의 노는 거는 평생 갑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잠시 쉬었다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네. 하긴 수원에는 굉장히 좀 놀 곳이 많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일산은 참 사람 살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차 막히는 거 빼고는요. 그렇죠. 일산에 또 교통이 워낙 심하니까. 오늘도 많이 막혔습니다. 역시. 그래도 이렇게 또 먼 걸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또 즐겁게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사진 3회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행복입니다. 누구나 해피니스. 해피니스. 맞다. 죄송합니다. 영어가 짧았어. 해피니스. 고졸이라서. 유일한 고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가방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형은 또 삶의 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해피 모른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잡은 거는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좀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행복하고 싶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자 소원이고 특히 이제 청춘 세대가 행복을 추구를 좀 많이 하는 세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뭐 저희가 1화 때 다뤘던 진로나 그런 걸 통해서 실천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현실을 이제 참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루거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청사진에서는 좀 저희가 다 청년 세대인 만큼 좀 행복에 대해서 우리 세대 이야기를 좀 진솔하면서도 솔직하게 가능하다면 좀 더 재미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사실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소한 기쁨들, 그러니까 소소하게 기분 좋은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이란. 우리 또 언제나 철학적인 성인이 형은 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네. 늘 추구하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부명예처럼 그 모든 사람 중에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정해진 지표가 있잖아요. 뭐 돈이 많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 뭐 있는데 그 지표 없이 보이지 않게 내가 잘 태어났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다라고 본인들만 아는 그 하나의 어느 지점, 어느 좌표, 어느 목표, 뭐 그 정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깔끔한 주현이 형은 저는 행복을 일단 물론 현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 물어봤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쵸. 네네.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행복은 현재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오. 좀 지나보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나 알수 이때는 있는 그래도 것? 행복했었던 시절이었구나.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5년 전에 희철이한테 넌 여자친구가 없을 거니까 그냥 여자친구를 그냥 꿈과 이상으로 삼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지금은 네. 희철이 행복하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런 근데 주현이 형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반대로 행복할 때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행복하지 않을 때 이제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청춘만세 3회에서는 실제로 이제 소확행을 주제로 행복을 다뤘었어요. 그게 뭐예요? 소확행은 이제 소소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그쵸.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상에서 내가 혼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이제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이제 청년 세대들의 일상 라이프를 뜻하는 건데. 외워왔어요? 네, 아니요. 네이버 사전 외워온 것 같아요. 책에 적혀 있는 소확행을 예를 들면 저는 월급 받고 나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포테이토 업그레이드입니다. 라지 소소하지만 사이즈. 라지 사이즈. 올 엑스트라. 그렇죠. 한번. 월급 받았을 때 한 번은 사줘야죠 이렇게. 그럼 성인이 형의 혹시 소확행이 있나요? 요새는 술잔이 앞에 있어도 내가 술이 안 땡겼을 때 그게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 이제 상태와 네. 그런 마음가짐이 한층 성장했구나 이렇게. 그렇죠. 더 성장할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저는 이제 맨날 농담으로 했어요. 누가 야 너 언제 철들래 그러면 야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앉아 있어?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던 제가 어느 순간 철이 들어서 다음 날을 걱정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모범이 안 되면은 누가 나를 보고 좋게 따라오겠느냐. 그래서 제 욕심과 잠깐의 제 그 충동을 참는, 네가 옛날에 무조건 참았는데 이제는 그게 참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잘 살고 있네라고 살짝 오히려 가지지 못하는데 오히려 좀 행복한 약간 역설적인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맞아요. 무소유의 행복. 아니 가지고 싶어. 소유는 하고 소유는 싶대. 하고 싶은데 다 가지면 재미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불교랑은 안 맞는 걸로. 여기 스님이 좋아하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동국대 놀러 가세요. 네. 그 스님들 그 행사 가면 잘 노신다. 바짝바짝 해가지고 조명이 필요가 없어. 사실. 곡차도 많이 드시고. 네. 이은주님의 소확행은 뭔가요? 저는 요즘에 좀 새로운 취미가 생기는 게 SNS에 맛집이나 네네. 좀 좋은 바 이런 데를 찾아가서 정말 맛있는지 확인하는 거, 정말 분위기가 좋은지 확인하는 거. 그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고 오는 게 요즘에 제 소확행이에요. 확인을 해서. 네. 누구와 함께. 돈 쓴다 이거잖아. 그렇죠. 돈 쓰는 게 제일 재밌어요. 돈 쓴다. 돈 쓰는 게 즐겁긴 하지. 그럼요. 아니 지난 방송 때 아마 윤주 씨 얘기가 이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 방송 때는 혼자만의 이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요즘에 맞아요. 거기에 네. 연장선이에요. 맞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애청자만 알 수 있는. 아우. 좋아하는 저도 아는 좋아하는 작가님 그쵸. 보러 가고 또 혼자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쵸. 너무 잘하시고 있어요. 네. 칭찬이 일색이네요. 오늘 빠달질 좀 하자. 알겠습니다. 그 행복
이 이제 국어 사전에 이제 등재된 정의에 따르면 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청춘만세 영화 보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의미는 이제 행복이라는 게 이제 결국 우리 일상에서 비롯이 되고 행복을 결정짓는 거 우리 일상이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의 하루 일상은 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여러분 일상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사실 뭐 직장인들한테는 아침에 출근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저는 뭐 아까 자꾸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저는 요즘에는 뭐 시집이나 이런 거 좀 새로운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오. 아, 시집 가는 게 취미. 시집 가는 거는 약간 포기했고요. 약간 잠깐 시집이나 시집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취미가 되면 이상하지 않아? 내가 말한 시집은 자주 시집을 가는. 아니 뭐 요즘에 뭐 들었더라고. 그거 나쁘지 않죠 뭐. 제가 축가를 갔는데 세 번째 이분도 있었어요. 야, 존경스럽네요. 그분은 취미 많네요. 맞아요. 그분은 취미네요. 취미 맞아. 그러면 일상에서 약간 좀 뭐 조급함 약간 그런 조급함을 내려놨어요 저는. 그러고 나니까는 좀 행복이 눈에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성인이 형 같은 경우는 하루가 어때요? 굉장히 좀 정신없이 흘러갈 것 같은데 특히 일할 때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반복된 사실 우리도 그렇죠. 반복 굉장히 주문을 저 배달업이다 보니까 주문을 받고 음식을 하고 배달을 하고 이제 그런 반복인데 사실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을 하는 사람과 저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업주로서 네네. 네.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요 매번. 그렇다고 음식을 막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뭐 제 스스로가 계속 그 안에 반복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일하는 친구들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마음 자유로운 좀 시간이 있는데 일하는 친구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일만 해야 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단조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계속 환기를 시켜주고 그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는 계속 이제 말을 뭐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하는 방식에 대해 상담을 또 하거나 아니면 또 조언을 하거나 저는 여기에서 제가 또 그런 또 의미를 찾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바쁘거나 정신없는 일상의 연속에서 네.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나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오는 뭔가 좀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반복돼요. 진짜 너무 이건 참 일정하게 이렇게 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피곤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일을 또 하다 보면 또 채워지고 또 이건 어떻게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데 네네. 몸이 힘든 거랑 또 이제 같은 사람들한테 손님 혹은 우리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받는 또 정신적인 부분이랑 이 부분이 희한하게 같이 오진 않고 교차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또 시작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인이 형은 오히려 일을 할 때 그냥 이제 스텝의 역할이 아니라 그 스텝들을 책임지고 뭔가 이제 본인의 삶이 스텝들에 영향을 주는 그 부담감과 그런 걸 오히려 좀 즐기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스텝의 역할이었으면 만족을 못하고 힘들면 굉장히 쉽게 피로감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아마 스텝이 못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가 악기들을 기본적으로 다 다룬 다음에 이제 지휘를 하는 것처럼 저도 제 파트별로 제가 다 해보고 해요.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하나만 하라고 하면 저는 제 성격과 안 맞아서 못 해요. 그래서 이 각자 포지션에 저는 뭐만 하고 싶은 친구, 뭐만 하고 싶은 친구들을 지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조화롭게 하는 게 저는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니까 제 직업에 지금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식업계 마이스트로. 요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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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요마에님 모시고 오늘 방송합니다. 주현이 형은 일상이 어떻게 흘러가요? 요즘은 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모든 직장인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요즘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일을 익힐 땐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처음 일이 익숙해지면은 재밌어요. 재밌어지다가 그 다음은 이제 할만하다가 나중엔 루즈해지고 재미없어진다. 그럴 때 너무 정확해. 네, 그래서 이 직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부터 고민을 또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행복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변화를 못 견딘다. 그러니까
저희 아는 일상에- 분들은 이제 그거를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변화를 좀 건강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 건강한 스트레스. 네, 저의 행복이란 게 너무 루즈해지고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건 또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행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겠다. 원동력이 그런 건강한 스트레스라고 멋있네요. 생각해요. 건강한 스트레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는 저희가 예전에 3화 때 청춘만세에서 소확행 얘기할 때는 네. 저희가 일상 속에 약간 작은 소확행으로 저희가 이제 일하다가 잠깐 짬내서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맞아요. 그 예. 믹스커피 한 잔이 너무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쓰레기야. 맥주 한 잔 생각해. 일하다 맥주 마시면 안 되죠. 되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희가 3회에서 20회를 넘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 스스로도 좀 되게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불현듯 드네요. 20회가 된 게 참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저희가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꾸역. 길어. 그러니까 일하다 마시는 밀크 커피 한 잔에 만족하다가 그쵸. 이제는 그걸 건강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어. 주현이 형 성장했어. 얘기를 약간 이렇게 좀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고 싶어 해요. 일상에 변화가 맞아요. 찾아왔으면 하는데 막상 변화가 찾아오면 힘들어요. 그 변화가 주는 두려워해요. 낯섦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계속 현재 만족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계속 핑계거리를 찾고 불만거리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성인형 말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안에 할 수 있는 내 역할은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행복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행복은 절대적인 거일까요? 상대적인 거일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그쵸.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또 SNS를 못 끊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이게 행복이라는 게 절대적인 걸까 상대적인 걸까라는 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좀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아요? 그 슬퍼서 울 때 네. 벤치에서 우는 게 자전거에서 우는 거보단 낫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다 엄청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네네. 돈이 없을 때는 불행할 경우가 좀 그쵸. 행복을 못 느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 근데 지금 이 생각 똑같이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완전 기반은 갖춰야지 물론 없다고 해서 안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쵸. 확률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벤치에서 누군가 울 수 있는데 나는 울 수 없기 때문에 더 불행하고 그래서 행복은 상대적인 거다. 그러죠. 네. 약간은 상대적일 수 있을 아니, 것 절대적인 같네요. 기준이 네. 있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 것 어느 같아요. 정도? 오, 어느 정도? 이게 또 같은 의미, 그러니까 같은 말이 다른 의미로 서로 받아들일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지만 최소치는 좀 그렇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절대치 있다는 거잖아. 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닌데 없으면 불행해요. 저는 맞아요. 이걸 되게 진리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예. 저희 성인이 형이 오지 않았던 1화 진로에서 네. 직업을 선택할 때 네. 뭐가 중요하냐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있는 게 안정감. 그러니까 많이. 돈을 번다라는 일정 정도 돈을 번다라는 게 수반되지 않으면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싫어질 수밖에 없다. 그 편 만약에 제가 그 녹화 들어갔었으면은 아마 듣는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 깨는 얘기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롯데월드 가면 돼요. 다시 저는 꿈과 그래요. 환상을 위해서. 좋아하는 걸로 돈 벌지 말라 그래요. 저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음식하는 거고 음식 준비하는 건데 좀 그걸로 돈을 벌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오토바이 타는 일인데 오토바이 타고 제가 돈을 벌어요. 싫어하는 걸로 돈을 벌다 보면은 좋아하는 걸로 제가 무대 같은 경우나 이렇게 좋아하는 일 돈 버는 거는 더 극대화되지 않나요? 굉장히 쉬워요. 예. 내가 이걸로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져요. 제가 예를 들어 행사를 하거나 무대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남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저는 많이 받는 편이 아니죠. 당연히 저는 이제 이미테이션이니까. 근데 일반인 분들이 보실 때는 단 몇 분 저거 하고 뭐 이렇게 받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한 달 월급을 그냥 받는 경우도 있고 되게 그분들이 볼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쵸, 그쵸. 저는 또 다른 연예인하고 비교하면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 저는 또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늘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기 근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것만 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렇죠. 그것만 쫓게 되고 없으면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돈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 저는 철저하게 제가 싫어하는 일을 제가 하면서 음식을 하고 배달하고 하면서 그렇게 또 차곡차곡 쌓인 돈과 이거랑
얼추 균형을 맞춰요. 싫어하는 일로 돈을 벌고 그래야지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거를 또 나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복이 매몰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구분이 됩니다. 싫어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네. 좋아하는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제 초석을 닦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만 대가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대가로서 내 기본을 깔고 난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무대에 있으면 난 더 멋있는 사람이야. 약간 두 분이 네. 정의하시기에 행복이라는 건 약간 상대적인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있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상대성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거를 행복이라는 거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 상대적인 것이 어느 정도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네. 게 중요한. 한 달에 맛집 3번? 그럼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면 상대적인 게 얼마 정도가 됐든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해요. 저도. 네. 그래서 한 달에 저도 일을 해서 얼마에 딱 수입을 맞춰놔야지만, 그 절대치를 맞춰놔야지만 저는 기분이 좋고 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절대적인 선에서 이 정도 최소한의 이제 경제적인 여유나 그건 있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졌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좀 그렇죠. 마음이 어느 풍요로워야지. 정도의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라고, 아까도 저는 행복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좋은 기분이 오래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질적인 건 어떤 그런 조건들이 와서 상대성을 마련하는 순간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저는 불행을 피하는 정도예요. 그렇죠. 불행을 이게 피하는 어느 방법이에요. 어떤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불행을 피하는 거고, 행복은 또 저도 그쵸, 맞아요. 다 누구나 똑같이.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행복도 다 이게 똑같은 크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이 행복은 이제 5일 가고, 이건 1일밖에 안 가고, 이건 잠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은 어떻게 보면은 딱 왜요? 눈이 너무 예쁘게 떠지시는 거 아닌가요? 뭐 15초 행복할 때도 있어서. 네,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뭐 모든 거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행복을 좀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약간 좀 현실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변화가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단조로움 뭐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좀 내 일상이랑 연관지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우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좀 불행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대성이 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내가 상대성을 갖고 무엇인가랑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우울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게 약간 또 내가 만족하고 있다가 그쵸. 누군가로 인해서 불행해지면 더 박탈감이 큰 것 같아요. 약간. 예. 이건 내가 얘는 정확하게 들을 수도 있어. 내가 내 아는 친한 친구가 마드리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마드리드 그 진짜 그 티켓 간신히 구해가지고 막 해서 와 했는데, 그날 걔 SNS 저기에 마드리드행 비즈니스석이 그냥 티켓을 누가 딱 올려버린 거야. 그쵸. 그 친구 그 허탈함이 오늘 보는데, 얘는 이거를 그토록 가고 싶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던 친구인데, 티켓 끄는 것만으로도. 형 저 팬가요 했는데 SNS 보더니 갑자기 얘가 급 우울해지면서 막 이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누군가 이미 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집 잘 살아가지고 비즈니스석 타고 그러니까 별거, 자기는 이걸로 사실은 충분히 행복한 건데도 짐칸만 가도 행복하죠. 그쵸. 그렇죠. 이거 쓸데없는 거 봐서 그래서 윤주 씨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예 맞아요. 역시 행복에 있어서는 돈을 빼놓을 수가 없긴 그쵸. 하네. 아까 얘기했던 최소한의 조건. 예. 그러면 성인이 형이 생각하는 행복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저로서는 불안감이죠. 불안감. 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입장과 그러니까 제 어깨에 걸려 있는 사람도 많고, 제가 하는 판단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저는 결정하는 자이잖아요. 네. 제가 직접 일을 하고 뭐 결정권자로. CEO. 네, 음식을 하고 뭐 배달을 제가 직접 하고 함으로써 그 일하는 친구들의 노동력이 덜해져서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결정 한 번 잘못하면은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아니면 회사 존립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네네. 이게 맞는지. 그때가 사실은 그거 하나 때문에 기분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되게 좋은데도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런 불안감이 찾아왔을 때 극복하는 뭐 방법이나 뭐 노하우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저를 다시 돌아봐야죠.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내가 내 가진 자원을 그러니까 내 스태프들이나 내 사람들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뭐 예를 들어 돈이나 뭐는 내가 돌릴 수 있는 거 거래처 뭐 그러니까 모든 상황 하나를 쉽게 말하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서 유닛들을 다 조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근데 그 과정이 또 저는 재밌어요. 네. 웃긴 거는 그런 불안감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이렇게 프로게이머처럼 이렇게 딱딱딱 세팅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 그 과정이 또 아까 주연 쌤이랑 약간 얘기가 네.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네. 게 그런 게 건강한 스트레스가 또 다시 네, 행복을 주는 맞아요. 또 그게 되기도 하네요. 응. 근데 이제 그런 요소를 줄여 나가는 게 또 좋은 경영자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약간 좀 성인이 형 얘기가 청년 세대 갖고 있는 공통점인 그쵸. 그 행복 방향 요소인 것 같은데 되게 불안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했던 직장을 들어가든 아니면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언제든지 지속이 안 될 그쵸.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불안감이 엄습하는 순간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또 우리에게 남아 있는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그쵸, 맞아요. 많으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성인 형 말대로 나를 돌아보는 과정과 주현이 형 말대로 이걸 건강한 스트레스로 해석을 하면서 예, 거기서 계속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성장을 하면 낫지 않을까. 우리 오늘은 되게 답이 나오네요. 네, 그러게요. 그동안은 답이 안 나왔었거든. 다들 엄청 행복해지고 싶은가 봐요. 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행복을 생각하는 거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 이제 목표치는 끝은 하나인 것 같아요. 끝은 오늘의 하나. 정리 요정이네요. 멋있어. 15초만 주면 됐지. 뭐. 그렇죠.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왜 자꾸 15초 하는 거야? 저는 무대에서 이제 보통 마지막 앵콜곡이 챔피언인데 챔피언 빰빰빰 하고 나서 이제 딱 땅에다가 무릎을 쫙 꿇으면서 이제 할 때 그 15초 동안 쏟아지는 그 환호가 있어요. 딱 15초예요, 그게. 그쵸. 폐활량이 좋네. 다들 15초나 소리 지르려면 쉽지가 않을 텐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뭐. 그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제 능력이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은 쏟아 주시는 거고 못하면 와 끝이죠. 근데 제가 정말 그 몇백 명, 몇천 명이 있던 간에 내가 일단 일대 이 사람들과의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아닌 승부에서 난 다 했어라고 빡 했고 나서 그걸 이제 평가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근데 그 길이로만큼 이제 그 만족도가 올라가요. 행복의 절대치 있어요. 이거 3초에 끝나고는 재미없어요. 저도 안 행복해요. 근데 이게 15초 딱 되면은 딱 거기서 와요. 오늘은 성공. 오늘 됐다. 이 맛에 하는 거지. 살 것 같아 이러면서. 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내가 바라는 행복이 있다면 어떤 건지 각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요? 내가 말하는 행복. 이건 이제 현재 있었던 경험이나 그런 걸 얘기했던 거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이제 나는 이제 이런 행복을 원한다. 뭐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형 말대로 그 하나의 끝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수도 있고 나는 좀 이런 행복을 원한다라는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네. 답은 다른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같이 일하는 계속 나오는 동료들한테 꼭 취미생활을 가지라고 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취미의 정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싫어하고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게 일이라면은 그 돈을 벌잖아요. 돈 쓰고 시간 써가지고 내가 즐거운 게 취미예요. 저는 제 기준은. 네네. 우리 내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그런 거를 금전적인 거를 충족을 해서 그 외의 시간을 내가 행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취미를 가져도 될 만한 여유가 생기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제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네, 경영방침 잘 들었습니다. 경영방침. 저한테 행복이라는 거는 되게 행복한 순간들이 저는 되게 인생에 살면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저도 좋은 기분이 오래되는 게 행복이라 했던 것처럼 네네. 인생을 정말 길게 봤을 때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많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뭐 다양한 경험이나 취미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작은 행복들이
오래 가는 게 제 행복의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여러 명 만나. 뭐 그것도 좋죠. 정리 깔끔하네. 오늘 깔끔하시네요. 이제 스타일을 다 파악을 했어. 몇 번 나오시더니 마지막으로 주연이요. 저는 좀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인생 설계도를 큰 틀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안에 크고 작고 뭐 다양한 건강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걸 견뎌내고 그 틀을 깨지 않고 이루어가는 하나씩 이뤄나가는 게 제 꿈입니다. 멋있다. 좋네. 잘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주연이 형이 청사진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오늘. 네, 뭔가 옷도 청색이잖아. 내가 그거 1화 때 했어. 했어? 그때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1화 때. 제가 좀 즐겨 입는 옷입니다. 크로스핏 무도라고 써 있습니다. 크로스핏 옷이 많아. 시리즈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또 조현 씨한테 행복인 그럼요. 거예요. 그쵸. 네. 네, 우리 모두 크로스핏 하는 항상 그날까지. 그러니까 넌 얘기 안 해 왜? 네? 넌 얘기 안 해 왜? 네 행복은 뭔데? 제가 이제 바라는 행복은 제가 이제 꿈꾸는 미래랑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현실적으로 이뤄나가는 과정이 현재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뤘을 때 나도 유세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이제 저는 이제 그 미래 미래 목표를 충족해 나가는 현재의 과정이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는 게 행복일 것 같아요. 써너보 육산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되게 행복과 관련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 영화 곰돌이푸에서 나왔던 게 있어요. 매일매일 행복할 순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매일 있다라는 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늘 원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Everyday happy. 야야 잘 들었습니다. 예. 영어는 자신감이죠. There's no in everyday. 그 뭐라고 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좋아요. 아까 현재 최선 다하겠다 했으니까. 예.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같이 좀 되돌아보면서 단단해지면서 일상에서 소소하게 발견하는 행복이 이제 좀 단단해지고 이윤준이 말대로 그게 쌓이면은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행복을 찾으면서 그 각자의 정답이 언제나 늘 삶을 좀 더 밝게 만드는 해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김성희님 함께한 소감이 어땠는지 게스트로서. 이번 주도 전가요? 네. 우리 게스트 맞춤 방송이라서.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중간에 방송 때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요거를 제가 저기 주현 씨한테 넘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현이 형 소감이요? 네. 오늘 뭐 행복에 관해서 솔직히 그런 건 딱히 물어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서 자기 성찰도 하고 아니면 평소 생각해왔던 거를 말하면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좋은 주제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님의.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거 듣고 그냥 재밌으면 된 거예요. 네네. 그럼요. 네. 듣고 행복하시죠? 해피니스. 해피니스. 네, 저희 청사진은 4회 때 더욱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주제가 뭐예요? 그건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때 공개.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 나오는가 보네. 안 가르쳐주네요. 아니, 아직 안 정했어요. 네, 4회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